먼저 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박성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아는 시사평론가 중에 가장 엘레강스한 분. 신사적이고. 그렇죠.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겨레는 오랜만이시라고요. 오래간만이 아니라 처음 나왔어요. 처음이에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약간 엘레강스하신. 섭섭함을 이렇게 섭섭했습니다. 엘레강스하게 얘기할 수 캐릭터 있냐고. 굉장히 좋네요. 어. 앞으로 이걸로 밀어야 되겠다. 다른 데 가서. 엘레강스로 가요. 약간 호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레강스 김성환. 네. 좋잖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네. 현임. 그렇죠. 뭐예요? 오윤혜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우리 네. 김성환 평론가님. 어. 정말 신사적인 그렇죠. 분이라서 이 시대에 보기 힘들어요. 음. 한겨레에서 많은 애정을 좀 쏟아주시길 말씀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둘이? 제가 눈치를 많이 줬거든요. 네. 당신이 그렇게 잘 나가면 나를 좀 세트로 좀 데리고 다녀라. 아, 제가 뭐 근데 그 한 정도는 번도 안 아니- 하더라고요. 아,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제가 막. 네, 네. 알겠어요. 아니 무슨 네. 얘기예요? 저한테 막 사인 받아달라는 공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오늘 오늘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제주 요술콩 한마디만 좀 제가 할게요. 제주 요술콩님께서 사인 꼭 받아달라고. 아, 그래요? 네. 제주도의 마당발이. 아, 네, 제주도 오윤혜 씨 사인을 한번 받아달라고. 가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오윤혜 씨 응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 뉴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응원만 하는 걸로. 네. 자, 오늘도 이 대선 후보들 행보 관련해서 뭐 주요 발언이라든지 내용 살펴볼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의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한 이 청문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이슈는 청문회에서 나온 그 룸사롱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5월 14일을 뉴스를 다루고 검색하다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청문회 얘기랑 그리고 김건희 검찰 출석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오늘 짧게라도 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먼저 저 대선 후보들의 행보. 어제는 대구 경북, 오늘은 부산 경남 울산. 이게 계속해서 영남권에 집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계속 영남권에서 주요 후보 3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성민 대변인한테 먼저 여쭤보죠. 왜 제일 먼저 영남을 선택한 걸까요? 일단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압도적인 승리거든요. 근데 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려면 단순히 그동안의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지에서도 그리고 전통 보수층에서도 지지를 끌어와야 저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이 보수의 심장인 TK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예. 뭐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이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전 TK가 이제 더 이상 보수의 텃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직선거운동 이전에 이미 9일에 TK를 한번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공략을 하고 진정성으로 승부를 보면 저는 이 흔들리는 TK의 표심을 저희가 끌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략인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대구 지역 그 신문이죠. 매일신문에서 여론조사한 것도 보면 그 어찌됐건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관련해서 지지율이 좀 상대적으로 전국 단위로 했던 것보다는 높은 숫자가 나옵니다. 김문수 후보가 53.1, 이재명 후보가 30.9, 이준석 후보가 7.0 이렇게 나오고, 이게 대구 경북 지역만 여론조사 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뉴스원이 갤럽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 보면 김문수 45, 이재명 29, 이준석 13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대구 경북은 어찌 뭐 대부분의 수식어가 뭐 보수의 텃밭, 뭐 보수의 심장,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격렬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 다들 느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은 영남권을 공격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은 영남권을 좀 방어하려고 한다라는 그 컨셉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영남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양당 혹은 또 뭐 이준석 후보도 계속 영남에만 있으니까요. 근데 그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죠. 김문수 후보는 자기 집도 못 지켜가지고 영남에 가서 자기 집 지키러 가 있는 거고요. 이준석 후보는 자기는 그래도 새로운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보수 쪽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표를 끌어와야 그래야지 최소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한 10%대 득표를 목표로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표가 이준석 후보 쪽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전하고는 지금 판이 완전히 달라요. 예. 이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아무리 총력전을 펼쳐도 진짜 간발의 차로 이겨야 되는 선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좀 우위세를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영남에서는 어차피 열세니까 최소한 열세 폭을 좀 줄이면 예. 그러면 충청권에서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그쪽에서 조금 기울어지면 그래도 균형을 맞춰서 거기보다 조금 박빙 우위 정도로 가져가면서 대선에서 겨우 승리하는 구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표는 압도적 우세. 그러니까 50% 이상의 득표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박근혜 외에는 한 번도 달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남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수도권 우세를 기반으로 해서 영남에서 한번 확 무너뜨리면은 그러면 50%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더군다나 또 하나의 상징성은 민주당 후보 최초로 TK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최소한 대구까지는 조금 쉽지 않다 하더라도 TK 쪽 등 경북 쪽에서 한 30% 가까운 득표를 해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완전히 전국 정당이 됐다고 하는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져올 수 있죠. 예.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지가 됐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후보 3명이 모두 사실은 TK예요. 네, 이재명 후보 연고가 안동이고 네. 그 김문수 후보도 영천 태생이고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녔고 이준석 후보도 칠곡이 고향이잖아요. 고향은. 그 본적이, 아버지의 생활권도 그쪽에 있었고 뭐 유승민 의원하고 아버지하고 친구란 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이 제명이가 남이가 이거 왜 나한테는 안 해주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윤혜 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 TK 쪽 분들이 호남 분들보다 2배 이상 인구가 많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아 그래요? 그 일반 국회의원이랑 자리도 훨씬 많다는 거를 그렇죠. 이제서야 알아서 의석수도. 국힘이 그동안 이렇게 개판으로 해도 믿는 구석이 기본 70석, 기본 인구수 이걸 믿고 갔었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라도 TK 분들이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분들이 많아져야 결국에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까지 용서하고 김문수를 지지하는 게 지난번처럼 70%가 넘는다? 그럼 저 진짜 대구 남자 혼내줄 것 같아요. 대구. 그래요? 제가 원래 경상도 남자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사투리가 되게 매력 있고 예. 호감이 이만큼 컸는데 대표적인 대구 남자가 박지훈 변호사예요. 그분을 제외할게요. 방금 알았으니까 그 대구 사람인지 몰랐고. 그래요? 그럼 진짜 혼내주고 싶어요. 네. 전 어떻게 혼내줄 건데요? 그건 이제 결과를 보고. 네. 자, 2월 3일 이후에 오윤혜 씨 근처에 있는 대구 남자들 다 피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의 텃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뭐 서문시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영남권 다니는 유세 현장에서 예전 맛 못하다 이런 평가들을 또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히려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흔히 말하는 그 내란 세력 혹은 탄핵 반대 세력 그리고 혹은 전광훈 세력 이들과의 어떤 절연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을 묻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계속 이어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세력하고 절연을 하게 되면요 자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지지율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자체가 굉장히 극화돼 있단 말이에요. 정광훈 세력하고도 일정하게 겹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세력의 지지 기반을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부정해버리면 그 세력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하고 절연해라, 뭐 출당시켜라 이런 얘기 하는데 못 하잖아요. 뭐 뭔 놈의 내란 일으키고 난 다음에 도리를 얘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어찌됐든 윤석열하고 절연을 하게 되면 출당을 시키는 그 순간 아마 김문수 지지율도 빠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중도 확장을 못하고 자기 식구 지키기도 어려운 버거운 선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할 수 있는 할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상징적인 일들이 몇 가지 벌어지는 게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에 임명된 인물이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윤석열 친구 그리고 뭐 내란 사태에 계속해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었고 아니 그 폼으로 앉혀놨다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정광훈 정당인 자유통일당에서 1번으로 비례 1번으로 입후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어떤 세력과 김문수 후보가 지금 가까이 있는가 혹은 그 세력에 포위돼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그 신의 한수라는 유튜브 채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여기 신혜식 씨가 지난 12일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 측에서 자료를 주면서 민주당 또 이재명을 공격해달라고 자꾸 전화를 한다. 굳은 일은 자기들이 우리를 시키는데 이럴 거면 합당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제가 굉장히 정갈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욕설도 섞여 있는 그런 라이브 방송이 있었어요. 이건 어찌 보면 약간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후보로 인정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이 우리 당의 주류가 된다?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국민의힘 내부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실제 만나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있거든요. 그 보수 쪽에. 이영수 회장. 네, 이영수 회장이 국민일보 측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캠프에 김문수 후보 캠프에 태극기 부대가 대거 들어와 있고 정광훈 쪽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자기는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알아보니까 보수 측에서는 이 세미준, 그러니까 이른바 이 세미준이라는 조직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 지지를 얻지 않고 이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런 어떤 핵심 세력들조차도 정광훈이랑 우리가 같이 할 수는 없다. 혹은 정광훈 세력에 우리가 밀리거나 뒷전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김문수 후보 캠프 상황이 지금 굉장히 엉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상 이 정도면 내부자들이 느끼는 불만은 더 상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 이 내부 국민의힘 안에서 약간 정광훈 목사와 정광훈 목사의 세력들이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보면 뭐 신의 한수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김문수 후보 자체는 뭐 좀 뭐랄까 명확하게 선을 긋거나 말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러 정황을 보면 꾸준히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소위 말하는 그 지지율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김문수 씨는 선거 승리가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정광훈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 당을 먹어가지고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극우당을 만들어보자가 목적이지 이 선거에 승리하고 싶다면 솔직히 상식적인 선을 다 벗어나서 가고 있잖아요. 진짜 웬만한 그 무슨 정치 시사평론가보다 훨씬 제 느낌은 그래요. 훨씬 뭔가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 대변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내부의 불만 세력들은 좀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게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거죠. 본인들이 불만이 있으면 직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워도 될까 말까한데 뒤에서 계속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얘기만 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쁘다. 김문수보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가 당권 잡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착각하지 마시라.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거 이후에도? 선거 이후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요 윤석열이 자유통일당 정강훈하고 그냥 손을 잡아버리면 아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윤어게인당이라고 만들겠다고 했었던 거잖아요. 뭐 김계리 등등. 왜냐하면 그런 세력을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사고 뇌 구조로 볼 때 기존 지금 국민의힘 정당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 막 갈아치우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리 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체포하지 말라고 한 60명이 모여 있어도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정광훈도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는 오직 젊은 세력, 나를 지켜줄 만한, 목숨 걸고 나하고 함께할 만한 애들, 걔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윤 어게인 띄우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했단 말이에요. 당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정광훈은 김문수는 윤석열하고도 같이 못 간다. 그러면 김문수 세력은 결국은 정광훈하고 같은 급으로 치부돼서 그냥 밀려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뒤에 숨어 있는 전면에 나섰다가 한덕수 카드로 그냥 함께 날아가 버렸다고 우리가 느끼고는 있지만 실제로 다 지금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단 말이에요. 60몇 명이. 그 세력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16명 남짓 때는 한동훈 개라고 불리는 만한 이 세력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 크게 지금 얘기해봐도 벌써 새 덩어리가 나오잖아요. 이 세력 다툼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당권을 둘러싸고 아마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지금 뭐 보수 논객 혹은 보수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등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탈당할 거다. 그 뭐 지금 측근들을 설득 중이다. 이제 곧 탈당할 거다. 잦은 탈당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잦은 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즉각 출당을 시켰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네.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스스로가 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주려는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이려는 네. 오늘 어떤 신문 보니까 이제 대선판을 흔들 수 있다. 윤석열의 탈당이. 뭐 이런 보도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설득이라는 말에서 탁 걸려요. 그 말은 윤석열이 설득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거의 꼬시고 서동요건 있다는 이거 저는 거잖아요. 서동요건법인 것 같아요. 서동요건법. 언젠가는 된다. 야, 잠깐 이거 좀 그런데 왜 오윤혜 씨가 얘기할 때마다 우리 스태프들은 엄지 손가락을 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별 얘기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별 얘기도 아닌데. 뭐 어떻게 조만간 진행자 바꾸는 거 보니까. 어? 지금 물밑에서 얘기 오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소문 네. 저도 들어가지고 예. 오늘 무슨 서정 변호사한테 설득.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 이 안 친구가. 받아요? 설득이 안 원래 되나 이렇게 보죠. 한번 논란이 되면 이제 연락을 안 윤석열. 받으시죠. 왜냐하면 윤하고 소통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러지 않아도 윤 주변에서 윤이 진짜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가지고 진짜 그런 결단을 할 것인지 제일 먼저 아마 연락이 들어갈 것 같아서 했는데 잘 얘기가 안 되네요 지금.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국민의힘은 어떤 자력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러 인력들이 작동을 하면서 오히려 후보가 잘 안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 지금 다 외부 요인에 기대고 있는 거죠.